아주 김정현 기자가 재미있는 내용을 취재를 했어요. 일단 이거를 근데 어. 두 분께서 그리고 우리 제작진 분들도 그렇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웃기잖아. 재밌잖아요. 나는 그렇게 막 그렇진 않았는데 아니, 굉장히 일단, 재밌어하셔. 아니 이제 썰은 이거 보고 일단 영상을 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합시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영상 먼저 보시죠. 심지어 이제 대표를 계속 이제 까는데 김진애 오늘인가 어젠가 그 얘기했더만 입이 싸가지고 대통령하고 그 독대를 못했다고? 독대 10번이나 했어요. 정면을 보고 얘기해. 정면으로. 독대를 10번이나 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한테 하는 말이 김진애 의원 같았으면 독대 한 번 하고 나왔으면 언론사에 그렇게 뿌렸을 겁니다. 대표니까 안 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진애 전 의원이 오마이TV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이 왜 정청래 대표하고 독대를 안 하겠냐 하고 나면 별의별 소리 다 나올 테니까 안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걸 딱 거론을 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정무실장이죠 김영환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거 이제 팩트 체크가 됐잖아요. 하기 전에 아니 그 당대표 측근이 그리고 여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대통령하고 10번이나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 독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저 상황 이걸 자랑인 것처럼 가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면 10번을 만약 설마 하더라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10번이나 독대를 했다. 이걸 저렇게 막 반박하듯이 얘기를 하는 상황이 약간 코믹했어요. 약간 메롱하는 거잖아. 메롱. 코믹했어요, 10번 밥 코믹. 먹었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리고 저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는 좋아하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역설인 거야. 그거 자체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이런 자체가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독대 얘기 나오는 거 자체가. 근데, 어쨌든 김영환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해서 좀 파장이 있었다고요? 네, 그랬는데 근데 뭐 진실은 아까 팩트 체크라고는 말씀하셨지만 팩트 체크라고는 할 수 없고 뭐 20번 만났는지 100번 만났는지 한 번도 못 만났는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독대의 수준도 이렇게 셋이서 있을 때 우리 둘이 얘기하면 독대입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잠깐 이제 잠깐 사라지면은 화장실 독대예요? 갔다 오면 독대 기준도 사실 잘 모르겠고 10번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 이제 사정을 잘 아는 제가 출처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연락이 와서 김영환 의원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연락을 해왔어요. 김정현 굳이 기자한테. 참다가 연락을 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서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대를 한 적은 없다라는 얘기도 듣긴 했어요. 물론 뭐 그 팩트야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만 알겠죠. 근데 뭐 두 분 다 제 취재를 받아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진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한테 확인할 수도 없고 정청래 대표한테도 확인할 수 그쵸. 없고 하지만 그 상황을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한 취재원이 김정현 네.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저 얘기 거짓말이다 네.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에 합당 얘기 나왔을 때 있었잖아요. 네. 합당 얘기 굉장히 민감한 얘기였는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취재했을 때 독대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정청래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가 늘 이 단독 회동을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최근에도 또 다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때 우리가 그래도 여당 대표하고는 대통령이 좀 만나지 않겠냐 그렇게 짐작을 했었는데 합당 이슈 같은 그런 민감한 사안을 정청래 대표가 발표를 할 때에도 그러기 전에 대통령하고 따로 만난 게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그때 합당 발표가 언제였죠? 1월 뭐 22일인가요? 그때 네.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주가 목요일이었고 그날이 그리고 그렇죠. 월요일 날 새 지도부랑 만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에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독대 비슷한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별실로 가서 그 밥 먹는 데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제 별실이 네. 있나 봐요. 가가지고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근데 둘만 갔냐?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네. 강훈식 비서실장도 있었고요. 네. 조정식 정부특보? 정부특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대가 아닌 거죠. 대통령이
같이 가자 했구나. 그쵸. 네. 근데 조정식 특보가 나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네. 대통령 곁에 항상 있습니다. 그럼 독대를 어떻게 합니까? 음. 보고하는 만약에 뭐 김민석 총리처럼 뭐 보고를 하러 가서 뭐 일주일에 국무회의 맨날 한다, 그럼 사장님 만나다, 그럼 독대 가능하죠. 근데 정청래 대표는 특별한 행사 때 이렇게 가가지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 의원이 가는 행사에는 조정식 의원이 항상 있었고 대통령 곁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있으니까 사실 독대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 셋 좀 나오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보여 이제 보여. 하면 이제- 잠시 독대한 거죠. 그쵸, 아니 그래서- 이럴 수도 있어. 야, 대통령의 참모,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진 참모들은 대통령의 그림자지. 그래서 안 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독대에 대한 정의도 또 다를 테니까 네. 정의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 네. 그날 기사 보면은 뭐 이제 합당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다 뭐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그날 합당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중에 청와대가 사전에 합당 관련 논의는 네. 없었다 당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때 합당 얘기를 꺼냈고요. 어. 근데 구체적으로 워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제가 취재된 바에 따르면은 네. 합당을 해라, 합당을 하지 마라에 어.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코스피 5천 되는 날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합당을 발표한 거죠. 아. 그 다음에 김영환 실장은 이제 합당이 청와대의 뜻이라는 식으로 기자들한테 얘기하다가 기자들한테 그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무수석실한테 이제 구두 경고를 받았었죠. 이거는 안 나온 얘기 같은데 이것도? 그랬나요? 네, 정무석 그때는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아. 지났으니까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경고. 야 당시에도 이거 청와대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네. 기자들한테 김영환 의원이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김영환 의원한테 전화해서 정무수석실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청와대에서 네. 청와대에서 김영환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뭡니까? 그게 왜 제가 잘 안 이렇게 한 하면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취재하는 게 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그 버전이 있다고 항상.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김영환 의원이 기자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용은 어쨌거나 비보도 전제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을게요. 근데 취지는 대통령 아니라 그 청와대에서 의원들을 만나서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데 이 의원들이 청와대 얘기를 안 듣고 있다라는 취지였어요. 근데 제가 아는 버전과 굉장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은. 그래서 청와대에 물어봤죠. 아니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했죠. 그래서 취재를 한 거기서 거죠. 네. 무슨 소리냐? 그런 사실 없다. 아.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아, 당시에 그 내용 네. 취재를 했었군요. 네. 그러고 나서 음. 뒤이어 들었던 게 이제 한마디 들었다. 아, 추후에 네. 김영환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경고 전화를 받았다. 근데 그때 당시 보면은 대통령 뜻을 합당에 대해서 정무수석이 얘기한 거는 그 두 정무수석이 얘기한 건 합당은 통합은 지론이라고만 얘기했지 시기와 절차와 어떤 것에서도 언급하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같은 거였잖아요 그때. 아, 그랬죠. 근데 그거를 대통령 뜻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친 정청래 쪽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언플 엄청 심했지. 그치. 하루 지나면 단독이라고 대통령 뜻 이라고 엄청 많이 나왔었지 그때.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 그때 청와대에서는 그거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네. 경고까지 의원들한테 했었군요. 김영환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그럼 그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까지 대범하게 기자들한테 대통령의 얘기를 거론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쉽지 않죠. 대통령을 팔아야 되는 건데. 근데 또 이번에는 대통령하고 10번이나 정청래 대표가 독대를 했다.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웃긴 게 그때는 대통령 뜻을 팔지 않아야 되는데도 팔았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 개혁할 때도 대통령 뜻이 우리 뜻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뜻이 나왔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왔잖아. 그랬더니 나오는 반응이 윤석열이다.
그리고 정권은 짧다. 뭐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 들을 때 그다음 장청래 대표가 했던 말이 하나 더 있잖아요.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근데 저는 원래 좋은 기자는 여백을 읽어야 됩니다. 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정치의 주체가 여당, 야당,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 정청래 대표는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그 김민석 총리 이렇게 샤라웃 해주고 뭐 이런 과정 자체를 뭐랄까 당무 개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는 말의 맥락은 개입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저는 숨겨져 있을 거라고 그 봐요. 말도 하고 싶었을 것이다. 행간에 그런 뜻을 숨겨놨을 것이다라는 너무 김도영 기자의 뜬금없잖아요. 해석이에요.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정치의 나머지 하나의 주체는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건 하면 안 되는 말이니까 그거 두 개로만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똑똑할까? 모르겠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야야 통통. 그래서 아무튼 그 합당 그 국면을 다시 정리하면 그거였잖아요. 결국에 그 버전이 있고 대통령 뜨겼다는 버전을 계속 팔고 다닌 버전이 있고 그랬다가 결국에 제가 종합한 건 뭐였어요? 두 개 다 알 수 없다. 근데 이 대통령 뜻이라는 게 맞다고 치자. 대통령이 지시한 게 맞다고 치자 합당을. 그러면 했냐? 못 했잖아요. 그럼 무능력한 거 아니냐? 그 지적을 했었던 거죠 그때. 하지만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너 정청래한테 뭐 국밥 먹었냐 이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었던 거죠. 네, 이 그 독대 관련해서 그 사정을 잘 아는 그 취재원이 저 거짓말이다 이 얘기를 한 걸 보고 그러면 그래서 독대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몇 번이나 했는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 근데 저는 그냥 따로 듣는 걸로는 그러니까 옆에 가면은 당 행사가 있으면 항상 조정식 의장이 독대 있더라고요. 자체가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옆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있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이 둘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다면 둘이서 나누셨겠지. 그랬겠죠. 그때. 응? 대통령도 둘이서 얘기하고 싶으면 둘이서 얘기를 나눴을 그게 텐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두 분 다른 분이 있었다는 것은 뭐 그렇게 보면은 뭐 그러니까 그럼직한 게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좀 불협화음이 되게 많았잖아요. 부딪히는 일들. 그래서 결국에는 청와대가 나서서 뭐 대통령을 뭐 정쟁의 한가운데 끌어들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게 있었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물밑에서 소통이 잘 되고 교감을 하고 이랬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 대통령도 사실 여당 대표하고 독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따로 밥도 먹고 할 수 있는 사이인데 그런 걸 안 했다면. 독대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걸 듣고 기록해야 되는데 그 독대는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은 누군가 하나가 배석을 꼭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왜곡해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게 그냥 단순히 허심탄회한 통화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거에도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때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독대 요청하고 그랬었는데 독대는 대통령의 독대는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위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여당 대표랑은 안 하죠. 그런데 그렇지만 신뢰가 있어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안 되는데 네. 대통령들이 했다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하면 거죠. 할 수 있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면 안 됩니다. 김민석이랑은 했을 수도. 근데 그런 거 자체가 그걸 갖고 막 근데 총리니까 해야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약간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막 자랑스럽게 10번이나 독대를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너무 거죠. 재밌어. 10번이나.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역설적으로 당대표와 대통령이 정말 우리가 딱 보기에 기자들이 네. 봐도 그렇고 이제 뭐 당원들이 봐도 그렇고 물밑 교류가 잘 되고 서로 잘 소통하고 교감이 되는 사이다라고 누구나 다 짐작하는 사이였다면 굳이 저렇게 얘기를 안 했겠죠. 그렇죠. 할 필요도 대통령이나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1년간 뭔가 잘 이렇게 당정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좋게 끌어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던 노력들이 지방선거나 이런 결과를 봤을 때 그리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반성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을 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맞나 싶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순방 가가지고 저는 트위터에 한 번 더 글을 남겼잖아요. 그거 딱 보는데 느낌이 그냥 제가 본 느낌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시계 풀르는구나. 스케줄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진짜 이제부터는 정말 뭐가 없고 지지율 무조건 올린다. 내가 무조건 지지율 올리고 아무튼 만회를 다 할 것이다. 라는 되게 결연한 의지가 저는 트윗에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절치부심하시고 돌아오시면 더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저 여기서 정청래 불변의 법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뭐지? 큰 외교 행사가 있을 땐 꼭 사고를 그쵸. 친다. 이번에는 G7이잖아요. 근데 G7 처음 참석한 건데 나가는 날 뭐라고 했습니까? 정권은 짧고 뭐 국민은 영원하다. 그거 완전 사고 났잖아요. 오늘 몇몇 언론들이 굉장히 크게 일면에 다룬 데도 있고 보통 정치면 그러니까 탑으로 신문이요, 다루죠. 신문. 네, 네.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또 순방의 다시 법칙. 시작했다. 순방 갈 때마다 사고를 친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 자꾸 똑같은 것만 올리는 분들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똑같은 거 계속 올리더라고요. 도배를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실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경고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근데 당일에 정청래 대표는 못 알아듣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이렇게 연달아서 3개 포스팅한 거 보면 못 알아듣는 척인지 아니면 못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해석을 다 해주니까 뒤늦게 대통령의 생각에 공감한다 하더니 마지막에 마침표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또 정청래 대표 측근은 이게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독대를 못한다니 10번이나 독대를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다. 그것도 제가 찾아봤죠. 그 말이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은 뭐 박근혜한테 했다, 윤석열한테 했다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인서트 그때 하나 보여주실래요? 또 언제 쓴 게 있어요? 네. 이거 말고요. 하나 더 있는데. 자, 이거 말고. 이거 말고요. 전대 때 갑자기 우리 장도혁 대표 왜 띄우고 있어요? 전대 장도혁 때도 대표한테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2025년 7월 3일이니까 전대가 굉장히 팽팽하게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 글을 갑자기 올린 거예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승리한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하다. 의원과 당원이 싸우면 끝내 당원이 승리한다.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기 그 댓글 보시면 저기도 이건 갈라치기 아닌 지금 국면에 맞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 때도 이재명 정부가 나타난 지가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됐을 땐가? 그렇잖아요. 진짜? 6월 3일 날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그러네. 근데도 저 때도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고 한 거죠. 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저 때 국면이 어땠냐면 근데 저 말이 멋있지도 않아. 저 때 국면이 뭐냐면 그거였잖아요. 저 박찬대한테 의원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명심은 이제 박찬대한테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돌고 본인한테는 이제 의원들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저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약간 좀 수세에 몰리거나 아니면 남을 공격하고 싶을 때 주로 나오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국면에서 이 얘기를 굳이 한 것은 저런 과거의 전례에 비춰보면 어떤 의도로 한 것이라 짐작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약간 피해자 서사 같은 거를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싶어요. 내가 지금 좀 그 권력에 의해서 혹은 핍박받고 있다? 그런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선이고
왜냐하면 1인 1표제도 마찬가지거든요. 1인 1표제 그렇게 큰 문제 될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전현희 의원이랑 뭐 김남희 의원이 뭐 한마디 했다는 거 가지고 그걸 페북에 뭐 오늘 썼더라고요. 근데 그 자세히 보면요. 기사 제목에는 김남희와 전현희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제까지 긁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를 긁으면요. 제목을 긁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전현희랑 김남희는 클릭해서 들어가면 부제 첫 줄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에요. 복사해서 링크를 건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름을 쓰려면 넣었다. 이렇게 복사하고 이렇게 추가로 복사해서 더, 올려야지 그게 가능한데 그것도 이제 전대를 앞두고 나서 기득권, 의원이라는 기득권과 본인은 기득권이 아닌 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시에 의원들은 저렇게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서 일치단결하게 나를 핍박하고 있다. 이 서사를 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전대 때 그 쭉 보잖아요. 제가 어제 쭉 봤거든요.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수해 사진만 올립니다. 거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진. 그걸 엄청 올려요. 네. 지금 보면은 약간 좀 기이합니다.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그때 일을 해석하면 좀 기이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그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게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치는 게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전대에서 쓴 가장 좋았던 전략 중에 하나는 친명 물타기 전략이었잖아요. 박찬대도 친명이고 나도 친명이다. 그러니까 친명이라는 것으로 나와 박찬대를 가릴 수 없다. 라는 전략을 굉장히 부각했단 말이죠. 그랬죠. 그게 쟁점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취재를 했던 기자들, 업자들, 뭐 일부 유튜버들은 박찬대가 친명이고 라고 얘기했고 근데 정청래가 그렇다고 뭐 반명이야? 뭐 그건 아니잖아. 둘 다 친명이잖아. 정권이 태어난 지가 한 달 됐는데 그 기준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만약에 8월에 정청래 대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걸 할 수 있을까? 일정에 지난번에는 매일 일정의 상단에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의 그 투샷을 하루하루 다 바꿔가면서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전대를 하는데 본인 일정 상단에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의 사진을 그렇게 계속 올린다면 정말 얘기가 방송으로는 못할 것 같네요. 왜 그게 정말 너무 그러니까 야비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말은 야비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더 못된 말을 쓰고 싶지만 주로 자기가 불만이 있을 때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 취할 때는 검찰 개혁 아까 뭐죠 또 합당할 때는 자기 대통령 말씀은 이거다 해서 써먹을 거 단물 다 빨아먹고 대통령이 김민석 한마디 그 칭찬해줬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참 정청래 대표가 뭐 정치인이니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텐데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맷집이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대통령 만났을 때 한참 이제 정청래 대표를 두고 뭐 이런 뭐 그 당내 친청이 있니 반명이 있니 이런 논란 막 나왔을 때 대통령이 면전에서 물어봤잖아요. 혹시 반명입니까? 물었는데 그때도 아니 저는 친청와대 친청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사실 그 외부 이걸 지켜보는 온갖 정치 평론가들 언론들만 야 이거 간담이 서늘해지는 내용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정작 당일날 그런 아무 상관없는 대통령을 오히려 평가하는 막 이 글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선운사 갔다 와서 나흘 만이죠. 공개 이 당 공식 회의에 나와서 굳이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해야 되겠다면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야,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거 전쟁의 서막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맷집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맷집이란 말을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게 기본적으로 맷집이라는 것은 맞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맞아보진 않았다? 근데 본인이 때린 것도 많잖아요. 깡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아니 하지? 그냥 맷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서사 속에서 갖춰지는 단어인데 저는 이 단어를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가해자일 수도 있죠. 그러면 아니면 피코거나 피해자 코스프레. 그거는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표현이 하나 생각났는데 후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후흑? 네, 후자가요 얼굴이 두껍다라는 뜻이고요.
흑자가 속이 시커멓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뻔뻔함 그리고 음흉함 뭐 이런 것들을 겸비한 사람에 대한 이제 일종의 제왕학의 일종인데 그 후흑이라는 표현이 생각나가지고 후흑 정청래 대표였던가 싶습니다. 호를 붙여놨어요? 호를 붙인 거예요? 그렇습니다.